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안녕하세요. 스텝 산사입니다. 오늘은 2023년 전망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내년 전체적인 전망을 말씀드렸습니다. 내년의 종가는 올해보다 높을 것 같고, 하지만 상저하고의 가능성이 되게 높고, 그리고 업종이나 종목을 고를 때는 평균 회귀를 고르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그 상저하고의 원인 중에 경기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 경기에 대한 부분 중에서 제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 하나를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왜 평균 회귀를 제가 업종 중에 생각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거고, 그리고 종목하고 ETF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 중에서 제가 지금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실업률하고 생산성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업률이 되게 높을 때, 경기가 안 좋을 때 주식을 사실 파는 건 되게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실업률은 되게 후행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실업률이 높다는 얘기는 이제 앞으로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거다라고 보고 주식을 하는 게 맞는 거고, 실업률이 낮다는 얘기는 이게 실업률이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보통 실업률이 낮을 때 주가가 하락했던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지금의 미국의 실업률은 3.7% 정도 되는데요. 이 3.7%면 되게 낮은 수준인 거거든요. 실업률이 낮은데 미국의 지금 생산성은 어떻게 돼 있냐면, 지난 3분기 동안 미국의 생산성 향상률이 계속 마이너스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통 생산성을 산출량을 투입량으로 나눠서 계산하는데, 산출량을 투입량으로 나눈 그 비율이 계속 떨어진다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경기가 어렵다고 느끼고 수요가 약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산출량이 늘어나는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가 않은데, 실업률이 되게 낮고 인건비가 오르다 보니까 투입량은 계속 늘어난 거죠. 그러면서 생산성이 떨어졌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 생산성을 다시 늘리려면 산출량을 더 빠르게 올리거나 투입량을 줄여야 됩니다. 내년에 현재 컨센서스를 보면 경기가 더 나빠진다는 거잖아요. 물론 매크로는 항상 틀려요. 예를 들어 작년 요맘때쯤에 아주 큰 외국계 증권사에서 했던 얘기는 금리 인상이 2023년 7월까지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심지어 올해 3월에 연준의 점도표만 하더라도 올해 금리 인상 폭은 175 베이시스 포인트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경기 둔화가 된다는 것도 사실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의 대부분의 이코노미스트들이 내년 경기 둔화를 얘기하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경기 둔화를 가정하고 계획을 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성장성, 생산성을 내가 고양하기 위해서는 결국 투입량을 줄여야겠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투입량을 줄이는 건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좀 사람을 챙기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려우니까 다 같이 급여를 좀 줄이자, 일을 좀 줄이고, 그래도 투입량을 돈으로 결정되는 거니까 투입량이 줄어드는 거죠. 잡 쉐어링 같은 겁니다. 미국적인 사고에서 이걸 기대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미국이라면 당연히 결국 해고를 통해서 투입량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해고를 해서 실업률을 올려가지고 내가 생산성을 올려야겠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게 이제 요즘에 나오는 테크 기업들의 감원 바람과 비슷한데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실업률을 높여서 생산성을 높였던 기간이 되게 자주 있습니다. 이때 이제 하나 제가 요즘 질문을 많이 받는 게, 되게 실업이 많아질 것 같고 기본적으로 기업들의 해고가 많다라고 하는데 왜 실업 청구 건수는 별로 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제 경험에 비춰서 얘기해 보면은, 미국의 기업이라면 보통 누군가를 해고할 때는 바로 그때부터 업무에서 배제를 하고 출근 안 시키는 건 맞습니다. 근데 출근 안 시킨다고 하더라도 그때부터 당장 월급을 안 주고 소속해서 내보내는 경우는 잘 없어요. 보통은 오늘부터 일하지 마, 나오지 마 하더라도 한 달 내지 3달 정도로 급여를 주고 계속 고용관계는 냅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는 일단 회사에서 이제 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나가지 않아요. 하지만 급여는 들어오고 있는 거죠. 급여가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는 실업 관련된 수당 청구할 수도 없고 구직 활동도 안 하겠죠. 좀 쉬면서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하고 데이터의 괴리가 있는 거죠. 그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해고당한 사람들이 실업자로 되고 구직을 시작하고 그럼 실업률 데이터에 잡히게 되면 실업률이 올라가게 돼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실업률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주가가 50%씩 빠졌던 경우는 리만 사태나 IT 버블이나 뭐 73 이런 건데 그 외의 경우는 실업률이 올라가는 경우에 주가 하락폭이 그 정도는 되지 않았습니다. 구조적 약세장이 아니라고 제가 생각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 실업률 상승으로 인한 주가 하락폭은 50%까지 가는 건 아니다. 전저점 3,490 S&P 그거보다 약간 낮거나 뭐 근방까지 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내년 상반기 상저하고의 가장 큰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에 얘기 드렸던 역실적 장세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보고요. 이게 지나고 나면 실업률이 올라갈 거잖아요. 그럼 연준 위원들도 야, 실업률이 올라가네. 물가도 떨어지네. 그러면 그때 바로 금리를 낮춰주는 건 아니겠지만 뭔가 말이 바뀔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럼 이번에는 꽤 오랜 기간 높은 금리를 유지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금리가 내려가지 않더라도 2018년 말 2019년 초처럼 지금 정도면 금융장세가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그러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 과정을 거치고 금리 인하가 실제 되면서 제대로 금융장세가 나오는 그런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왜 평균 회기를 생각하느냐인데 2021년하고 21년, 22년에 가장 성과가 좋았던 업종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가 좋은 것을 해석하는 방법은 다양해요. 어떤 분들은 그동안 너무 투자를 안 했고 구조적으로 공급이 적고 뭐 이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에너지가 좋아지고 마진이 좋아진 건 구조적인 거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간다라고 보는 분도 있고요. 저는 요 후자에 더 가까운데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1년은 실적 장세였거든요. 경기가 너무 좋아서 그런 경기 민감주가 좋은 거고 올해도 역금융 장세이긴 한데 경기가 아주 나쁘다는 느낌이 잘 없었던 거죠. 실적도 잘 안 빠지고. 그래서 에너지 같은 경기 민감주가 상대적으로 좋았던 겁니다. 내년에 이런 경기 민감주가 더 좋다라고 하려면 경제가 더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의 컨센서스는 내년 경제가 더 나쁘다는 거니까 이런 경기 민감주가 더 좋아지기는 어려운 거죠. 평균 회귀를 한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저희 구독자분들이 아니야, 내년 경제가 지금 경제 전문가들이 보는 것하고 다르게 의외로 좋을 거야 라고 믿으시면 평균 회귀가 아니라 21년, 22년에 계속 좋았던 종목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내년 경기는 안 좋을 것 같은데 나는 계속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논리는 안 가지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논리는 정확하게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현재로서 올해 안 좋았던 기업들은 대부분 소위 말하는 매출 총이익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원가가 주로 사람이나 기계나 사람이나 컴퓨터 이런 것밖에 안 되는 회사들이 많아요. 이런 회사들은 원가 자체가 되게 작기 때문에 이 판관비 쪽 사람이나 이런 비용들을 줄이기 시작하면 이익률을 방어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보통은 이런 비용을 줄이려면 회사의 소속 구성원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미안한데 회사가 너무 어렵다. 봐라, 경기 지금 너무 어렵지 않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니네 월급도 깎아야 되고 사람도 내보내야 되고 복지도 줄여야 돼.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작년에 그런 애들이 안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평균 회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이익이 많이 빠질 수 있는 역실적 장세에서 컨센서스보다 저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경기 민감주인 것 같고 오히려 올해 상대적으로 안 좋았던 기업들, 플랫폼, 광고 뭐 이런 것들이 내년에 비용을 줄여서 상대적으로 이익을 덜 빼뜨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2023년에는 업종이나 종목을 고르실 땐 평균 회귀를 하시는 게 맞고 만약에 ETF, 난 시장에 그냥 투자하겠다라는 분은 올해 정말 다우존스가 좋았잖아요. 나스닥에 비해서. 다우존스 지금까지 빠진 게 6%, 7%, 10% 할 때도 내외밖에 안 빠졌습니다. 나스닥은 거의 30% 빠졌는데 내년은 당연히 다우존스가 아니라 나스닥을 하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런 평균 회귀 전략을 가지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커뮤니케이션 업종에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알파벳이고요. 하나는 메타입니다. 경기 소비재 업종에도 두 개가 들어가는데 하나는 아마존이고 하나는 에어비앤비가 되겠습니다.
정보기술은 한 종목이 들어가는데 애플을 넣을까 고민했는데 애플은 상대적으로 2022년에 워낙 주가가 괜찮았던 편이라서 물론 지금 제가 말한 종목도 괜찮지만 마스터카드를 넣었습니다. 이건 이제 에어비앤비, 아마존하고 비슷한 선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소비가 어느 정도 바닥에서 올라오고 특히나 비자가 아니라 마스터카드인 이유는 마스터카드의 비미국 부중이 조금 높은 편이거든요. 비자보다는. 그래서 제가 올해 얘기 드렸던 비자가 아닌 마스터카드를 넣었고요. 세 번째로 필수소비재 종목은 포트를 약간 다변화하는 차원에서 넣은 건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필수소비재 종목 중에 하나죠. 프록터앤갬블. 요건 자주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산업재 중에서는 우버를 넣었습니다. 우버 같은 경우에 뭐 최근에 쿠팡도 돈을 벌긴 했지만 우버도 실질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넣었고 소재 중에서는 셔윈 윌리엄스라는 회사를 넣었는데 얘는 페인트 회사입니다. 경기가 안 좋고 부동산이 박살난다는데 무슨 페인트냐? 예, 그래요. 그래서 2022년 주가가 안 좋았거든요. 어느 순간이 되면 실제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지 않더라도 좋아질 거라는 기대가 있으면 다시 페인트 회사에 대한 기대 같은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소재 중에서는 사실 소재는 2022년에 철강 기업이 좋았습니다. 뉴코 같은 게 21년엔 정말 좋았고 22년도 나쁘지 않았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소재 중에 덜 좋았던 애를 제가 집어넣은 거고요. 금융 중에서는 찰스 슈왑 컴퍼니를 넣었습니다. 이게 이제 소매 나름 증권업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서 다른 IB들보다는 내년 이익 하락폭이 작을 것 같아서 넣은 거고요. 에너지 같은 경우는 요거는 저희 강재구 연구원이 저번 시간이나 저저번 시간에 가스 관련된 회사들 얘기할 때 했던 종목인데요. 뉴포트리스 에너지입니다. 요 10개 중에서 2022년에 시장보다 주가가 좋았던 거는 3개밖에 없습니다. 뭐냐? 마스터카드, 프록터앤갬블, 그리고 뉴포트리스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평균회익이라는 관점에서 많이 골라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ETF는 3개를 골랐는데 하나는 반도체 ETF이고요. 최근에 반도체 좀 반등을 다행히 해줬습니다. 특히 워렌 버핏이 TSMC 샀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TSMC가 많이 반등을 했고 이제는 저희 말씀드렸던 주가에 비해서는 아주 많이 빠진 상태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료기기하고 바이오를 넣습니다. 의료기기는 어떤 거냐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를 제외한 다른 의료적인 서비스가 수요나 이런 것들이 줄었다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인투이트 서지컬 같은 의료용 로봇 회사나 이런 것들의 주가가 되게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보다 수술을 덜 받는다라는 거죠. 역시 평균회익의 관점으로 내년에 완벽하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런 의료기기 수요도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이오는 의외로 최근에 몇 달 동안 잘 버티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하원을 공화당이 그래도 이겼기 때문에 의료비를 엄청나게 인하하려고 하는 민주당의 노력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바이오를 넣도록 했습니다. 이 바이오, 의료기기, 반도체 3개는 모두 다 2022년에 시장보다 수익률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평균회익 관점에도 잘 맞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 2023년 전망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시고 의견 있으시거나 질문 있으시거나 답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